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그 원달러 환율이 벌써 1130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시기가 뭐 129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1290원에서 1130원 대략적으로 한 160원 정도 이렇게 6개월 만에 좀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코로나 정점이었던 1290원 부근에서 이 주구장창 달러의 약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저 나름대로는 뭐 자랑 같기도 하지만, 이런 미래가, 제가 그리던 이런 미래가 지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원화 강세 속에 이 달러의 추락, 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부제로는 아직도 달러를 사고 있어? 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절상죽인 화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이 원화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저각시가 예상한 것보다 뭐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예상은 하긴 했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이 가파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된다는 뜻은 이 원화의 가치가 이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정점이었던 시기, 이 시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그 달러 강세가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만 강세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세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많이 했었고, 지난 이 달러 영상을 제가 수없이 좀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10월 들어서만 원화 가치가 무려 한 3% 정도 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3% 폭의 절상폭을 보게 되면 세계 주요 통화국 중 대비해서 보더라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원화의 상승 배경이 뭘까? 이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이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첫 번째로 이 원화의 약간 이 프록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위안화의 지금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이런 그 브라질, 이런 남미 국가들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게 원화 강세의 좀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미국발 부양 기대감이라, 미국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빌대는, 그러니까 이런 그 버텀, 이 바닥에 있는 이런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 이 달러라는 화폐를, 이 자산 매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달러가 시중에 늘어나고 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게 되면 이 가치, 이 달러의 희소성,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 반대되는 이 상대성을 띠는 원화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위안화 강세, 그리고 안정적인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발의 부양 기대감, 이런 요소가 이 원화를 더 끌어올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위안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원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위안화, 뭐 중국의 돈, 이 원화와 이 프록시 된다는 점, 뭐 알만한 분은 아실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원화와 위안화는 사실상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위안화를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선은 원달러를 나타낸 것인데,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원화 가치의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 2011년부터 이렇게 그 도표를, 이렇게 차트를 보더라도 위안화와 이 원화는 사실상 이 같이 움직인다. 이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뭐 수출의 이런 그 연간 증가율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그 나름 이 호조를 띠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호조 요인이 당연히 이 위안화의 이런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법이고, 이런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원화 상승으로 이렇게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의 상승, 그리고 더불어서 뭐 중국 수출의 회복 조짐,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강세 병역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약간 그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의 경우 약간 그 코로나 에 대한 대처를 좀 실패했다는 그 근거로 이 미국 국민들의 약간 민심을 좀 등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바이든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다시금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약간 그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이렇게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 배경으로 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안화 상승과 원화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에는 이 신흥국의 이 상승 구간,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지속되는 선호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그 자국 화폐,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와 위안화의 강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섣불리 이 주식을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던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랠리가 펼쳐진다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지속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국의 이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을 회복시키는 그 키는 이 달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그 우리가 그 중학교, 그러니까 이 초중고 때 배우던 이 경제 수업에서 흔히들 말하는 수출이 잘 되려면 자국 화폐 가치가 절하가 돼야지 수출이 회복을 한다, 이렇게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의 그 반만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차트, 제가 뭐 1998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런 차트를 들고 왔지만, 이 수출 금액,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과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결국 수출 국면이 상승하는 국면, 그러니까 상승하는 국면, 상승하는 국면, 지금의 또 상승하는 국면, 이 상승하는 국면에는 어김없이 이 달러의 약세, 달러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이런 약세,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달러 약세 사이클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수출이 잘 되려면 자국 화폐 가치가 절하가 돼야 된다. 절하가 된다는 말은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수출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상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수출이 잘 되려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절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달러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미국 외 국가들의 이 경기가 이 호조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경제를 올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려면 결국에 이 달러 가치가 이런 식으로 절하가 되어야 이 수출 금액도 더 상승하게 되고 코스피도 덩달아 아웃퍼폼하는 이런 그 연관성을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약간 그 추세가 이 원화 강세 모멘텀이 이렇게 거세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 수출 금액,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이런 수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이 생산자 가격이나 물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숫자로 보니 이익이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좀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일각에서는 약간 그 달러 방향의 변수가 뭐 미국 대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글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전통적으로 약간 그 경제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달러 약세가 선언되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 반면에 민주당이 집권을 잡으면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 약간 이런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경향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 부임 이후에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2018년 초에는 다시금 연준의 자산 매입이 축소, 그러니까 긴축을 진행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둘의 요소가 이 달러를 강세 요인으로 부추기는 작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다시금 초강세로 이렇게 변모해서 움직였지만, 연준이 이 자산 매입을 급격히 늘리면서 다시금 금융 상황은 안정이 되고 달러는 다시금 약세 추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이 이때 미국이 상당히 잘 나가던 상황. 사실상 이 시기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미국이 이 세계 패권 1위로서 그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 상당히 잘 나가는 시기였고요. 오히려 이 시기는 미국이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자산 매입을 긴축하더라도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던 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다가는 이 미국의 경제가 이 곧바로 골로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연준의 자산 매입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자산 매입은 이렇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달러는 약세 추세로 저물 수밖에, 그러니까 당분간 최소한 1년은 약세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약간 당선 가능성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약세 추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금융시장의 이런 현재의 이런 분위기와 이런 형태를 보면 섣불리 강세로는 되돌아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러 약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런 달러 약세의 생태 환경 변화 속에서 어느 섹터가 수혜를 보고 어느 섹터가 이 수혜를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제가 멤버십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달러 이야기 그리고 원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